현재 코스피 양시장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어제의 경우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특징적인 걸 조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브로드컴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대부분 메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TSML,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우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내년까지는 자율주행이 1000대 이상 뭐 택시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에서도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정유주가 약세가 이어졌고요. 미국 쪽에서도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의약품 관련주는 당연히 방어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의약품주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제 이 금융 쪽이 약세가 좀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혹시 에너지 가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WTI 유가가 거의 $50를 지금 깨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좀 지켜보게 되면 국내 주식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기술주가 왜 상승을 했냐면 뭐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며칠 동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 기준으로 보면 좀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반발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AI 인프라 구축 지원 법안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이 통과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AI 및 인프라 그러니까 뭐 유틸리티 업종이었죠. 이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그러면 이제부터 기술주 가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양자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프리스에서 D-Wave 퀀텀의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가 2026년 말 1000대가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즉 자율주행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 이 부분이 국내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에 주요 지지를 4060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4060포인트를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방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 박스권의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오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종목별로 매매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내일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4060포인트. 단 내일의 경우는 또 이슈가 있죠.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매출의 13% 정도가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4060포인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하단이 좀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의 저항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약보합의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905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932포인트까지 반등 여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지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변수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뭐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ETF를 하시는 분들, 시장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아래에 참고해 주시면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있으니까 뭐 QR 확인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저는 뭐 HBM의 매출도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는 HBM4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반 범용 디램이 이 HBM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일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포드 쪽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에서는요, 전기차를 지금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내연기관에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GM도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2차 전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다가 지분을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겼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ESS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됐든 이런 이슈 때문에 내연기관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 운송 장비, 특히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그다음에 내연기관 모멘텀까지 있는 게 부품주이기 때문에 부품주 위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해드렸던 대로 제약 쪽이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어제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APR이라든가 달바 글로벌 이런 화장품주가 안정주, 그러니까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늘은 기술주가 일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전력 역시 어제 AI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인프라 기업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건설이나 뭐 이런 쪽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내년 기대감이 역시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마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산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죠. 뭐 동양고속이라든가 IS 동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게 자산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IS 동서였죠. 자산만 1조 3천억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PBR이 1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몇 배 가야 된다?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쪽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터미널 변경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눌리게 되면 이 모멘텀이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죠. 이슈가 될 때마다 당연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HL만도라든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보셔도 되는 게 S&T 그룹주 확인을 해봐야겠죠. 특히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이런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은 내년까지 아마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 때문에 변동폭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텔리안 테크가 여전히 4분기에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몇 종목이 있죠. 뭐 스피어라든가 혹은 세아베스틸 지주 이런 종목들의 이슈는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 원자력과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도 역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보지 마시고 원전된 모멘텀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월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뭐 MD 바이오의 경우는 뭐 지난주에 상승을 해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 날이 TMC가 상장이 됐죠. 원자력 그다음에 일반 이 전선 위주의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AI 관련된 이슈가 있는 아크릴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더블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또 나라스페이스가 우주항공 테마와 함께 이슈가 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하나 정도 더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시장이 약세일 경우 아마 그 종목도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보통은 안 좋을 때요. 신규 상장주가 급등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런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잡는 종목들은요. 역시 지수 기법을 통해서 잡으시는 게 가장 저평가 영역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 혹시 궁금하시면 아래 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제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어떻게 해야지 공개 방송 들어올 수 있는지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